올리브크로우라는 개발자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 이승환입니다. 네, 대표작으로는 그레이트 소드가 있고요. 제가 만든 게임들이 엄청 재밌거나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게임들은 아니지만 제가 인디게임을 개발하면서 했던 방법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해보면서 발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디게임 생존 방법,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이고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공한 게임의 공통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재미가 있고, 또 홍보를 잘했고, 수익 구조가 튼튼하고 화제성이 있는 것. 반대로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재미가 없고, 홍보를 안 했고, 수익 구조가 빈약하고 화제성이 없는 것.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들과 또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거로워서 혹은 막연히 느끼는 부담감이나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법들과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인디게임 개발자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재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들 처음 게임을 구상하셨을 때는 정말 재밌는 게임을 구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이미 인식하고 있는 개선사항이 있는데도 무심코 지나쳐 버린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강연을 듣고 계실 이제 막 개발에 뛰어드신 분들은 구현의 어려움을 느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개발 중에 이런 벽을 맞닥뜨리더라도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발 실력이 늘고 또 게임의 아이덴티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레이트 소드를 기획할 당시에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구현할 방법도 잘 모르고 프로그래밍도 잘 모르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제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거의 다 구현을 했고 덕분에 게임이 다채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그냥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다면 지금처럼 재밌는 게임이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들은 포기하지 말고 구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의 재미에 관해서 특히 모바일 게임에선 이탈 구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 패키지 게임이라면 유저가 초반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탈을 하더라도 수익이 먼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라면 유저의 이탈률 증가가 바로 수익의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탈 구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그레이트 소드도 출시 초반에 유저의 리텐션, 즉 잔존율이 낮아서 유저의 스테이지 진행 상황마다 로그를 찍어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스테이지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서 많이 죽었는지를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저가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스테이지 이후에 접속을 안 했다면 그곳이 유저의 이탈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몇 군데로 구간이 좁혀졌고요. 그 구간에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리텐션을 다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난이도를 낮춘 게 아니라 이탈 구간 직전에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보상형 광고를 배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수익화와 리텐션을 높이는 방법을 같이 꾀했고요. 나름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상형 광고를 배치했을 때 유저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게임의 흐름을 망쳐서 불만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유저분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었고 또 다들 기꺼이 광고를 시청해 주시는 편이었다고 봅니다. 초반에 유저분들이 자꾸 죽거나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한다면 게임의 재미를 잃고 말겠죠. 그리고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면 주저없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난이도를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들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서 이탈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홍보 채널이 마땅치 않다고 느껴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소드를 포함해서 다른 작품들을 출시했을 때 제가 해봤던 방법들을 같이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게임을 출시하고 홍보할 때 알게 된 사실은 이런 홍보 채널들을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정작 실행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원래 SNS와 커뮤니티를 거의 안 해서 이 홍보를 할 때 되면 거의 처음 들어가 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홍보를 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노릇이죠. 만약에 본인의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여기 적혀있는 구글 광고 등의 유료 광고만 하더라도 충분한 유저 수를 끌어올 수 있을 테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인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거니까요. 인디 개발자인 이상 이런 홍보는 개발 과정의 일부로서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해봤던 이런 것들과 또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 방법이 따로 있다면 꼭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준비를 했었는데 발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마지막에 제 메일을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인앱 결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앱 결제에 관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저분들은 게임을 재밌다는 이유로 절대 결제하지 않고 오로지 필요를 느낄 때만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레이트 소드도 출시 초반에 나름의 구색을 갖춘 인앱 상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플레이는 하루에 500명 이상이 하는데 실제 결제 건수는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한 건도 없던 경우도 꽤 많았고요. 이 당시에 더욱 그랬던 게 과금 없이도 클리어를 할 수 있는 난이도여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게임 중반 이후에 난이도를 조정을 하고 또 몇 가지 프로모션을 실시했었는데요. 이 프로모션에 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게임에서 많은 양의 과금을 하는 이런 중과금 유저 한 명이 일반 유저분들 1000명이 결제하는 것보다도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결제량이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는 강함의 상한선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의 수익 구조 자체가 캐릭터 강화 위주의 수익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위한 충분한 상품을 마련해 둬야 했습니다.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면 이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메커니즘은 결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무과금 혹은 소과금 유저들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사게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과금 유도성이 있지 않으면 정말로 결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했던 프로모션들입니다. 먼저 일단 한정 상품인데요. 크게 기간 한정과 수량 한정 상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제일 먼저 초보자 구간에만 구매 가능한 패키지 상품과 또 한 번만 구매 가능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었는데요. 초보자용 패키지는 가격을 싸게 해서 첫 구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만들었었고요. 또한 플레이어가 이 스테이지를 진행 후에 로비로 나오면 로비에서 이런 패키지에 대한 구매 권유 UI 팝업을 띄우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또 플레이어의 레벨이 초보자 구간을 벗어날 레벨이 다가오면 이런 초보자용 패키지에 대한 권유만 띄우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권유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런 것 꽤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할인과 덤입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개념인데 저는 첫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구매 시에 덤을 주는 식으로 했고요. 또 구매량이 클수록 덤의 양도 늘어나서 되도록이면 비싼 상품을 고르도록 유도를 했죠.
세 번째는 아바타인데요. 제 게임도 아바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바타를 그냥 멋지고 예쁜 것만 구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그런 것도 넣어서 어느 정도 상점의 구색을 갖추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웃긴 것, 엽기적인 것에 대한 아바타의 수요도 꽤 있었고요. 이 아바타는 게임 스테이지 진행과는 무관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로는 판매량이 늘지 않았고요. 대신에 타인의 아바타를 볼 수 있도록 이 로비에다가 랭킹 타워를 세웠습니다.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의 아바타와 닉네임을 전시한 타워인데 이 타워의 랭커분들이 아바타를 입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질수록 또 아바타의 판매량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챠 시스템인데요. 저는 처음에 가챠 시스템을 넣기를 좀 주저했습니다. 게임이 너무 돈을 밝히는 게임으로만 보여지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는데 사실상 이 가챠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수익 차이가 꽤 큰 편이라서 만약에 자신이 수익을 중요시한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상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모션들은 아마 실생활에서 혹은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방법들, 프로모션에 관한 방법들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 중에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보상형 광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퀘스트나 클리어 보상을 획득하는 경우에 보상을 2배로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외에도 유저분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게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스방 입장 직전, 어려운 부분 직전에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보상형 광고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레이트 소드가 골드 수요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보상형 광고를 보면 골드를 그냥 지급을 해준다든지 해서 수요가 생기는 부분마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또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에 로비에서 광고를 시청하고 스테이지를 진행한 다음에 클리어를 하면은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광고 보는 것을 깜빡하고 스테이지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로비를 거치지 않고 스테이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광고의 위치를 스테이지 시작 부분으로 옮기게 되었죠. 덕분에 이 광고 시청 횟수도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보통 그냥 광고 시청을 클리어 화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클리어 화면은 이미 보상형 광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텀을 일부러 붙여두질 않은 거죠. 이 광고를 시청하는 텀이 너무 짧으면 유저분들도 짜증이 날 수가 있고 또 수익화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보상형 광고에 대한 수익이 또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서 잘 생각해보고 배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화제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화제성이랄 건 딱히 방법론을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운이나 돈으로만 화제성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레이트 소드도 많은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해주셨고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리뷰를 받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제가 직접 요청을 하거나 돈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 게임을 했던 유저분들이 그 유튜버분들의 댓글창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그걸 보고 리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구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최대한 온전히 게임에 담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만이 이런 화제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말한 내용들과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넘어가서 후회하기보다는 꼭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